신화 속 불사조 피닉스의 기원. 피닉스는 재생과 불사의 상징으로 다양한 문화와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화적 생명체입니다. 피닉스는 주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합니다. 1. 이집트 신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닉스를 베누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태양신 라의 신성한 새로 여겼습니다. 피닉스는 태양과 관련된 신성한 불사조로 생명주기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피닉스는 크고 아름다운 새로 묘사되며 화려한 깃털과 금빛 또는 불빛을 내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피닉스는 500년마다 스스로 몸을 불태워 죽고 그 재에서 새로운 피닉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러한 재생의 과정은 무한한 생명력과 영원한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2.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피닉스는 히에락스나 포에닉스로 불리며 오비의 변신 이야기와 같은 작품에서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피닉스는 불사와 재탄생의 상징으로 주로 아폴론 신과 연관됩니다. 피닉스는 재생과 재탄생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많은 문화에서 불멸과 희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피닉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과 용기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하여 타투 애호가에게도 오랜 세월 사랑받는 소재입니다. 인어는 신화와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비로운 생명체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어는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여러 이야기와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어의 기원은 고대시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신화에서 처음 등장하며 중세 유럽에서도 중요한 신화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어는 주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노래와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전해집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는 가장 잘 알려진 인어 이야기 중 하나로 인간 왕자와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가로 다리를 얻으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1. 사랑과 희생. 인어는 종종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야기에서 인어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희생하거나 그들의 사랑을 위해 큰 대가를 치릅니다. 2. 유혹과 위험. 인어는 유혹적인 존재로 그들의 노래와 외모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인어는 유혹과 위험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3. 자연과의 연결. 인어는 바다와 자연의 상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화 속 전설 그리핀. 그리핀은 다양한 문화와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화적 존재로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사자의 몸을 가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핀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여러 문화에서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핀의 기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핀은 종종 보물이나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되며 그 강력한 모습 덕분에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상징적 의미 1. 힘과 용기. 그리핀은 독수리의 날카로운 시력과 사자의 힘을 결합한 존재로 용기와 힘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2. 보호와 수호. 그리핀은 종종 보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묘사되며 중요한 장소나 성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3. 왕권과 고귀함. 사자와 독수리는 왕의 동물로 여겨져 그리핀은 왕권과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핀은 여러 전설과 문화작품에서 등장하며 특히 중세 유럽의 문장학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곽이나 무덤을 장식하는 조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리핀의 이미지는 귀족 가문의 문장이나 방패에 자주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핀은 판타지 문학과 게임,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기 있는 신화적 생명체입니다. 그리핀은 여전히 용기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 강력한 이미지 덕분에 다양한 매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신화와 전설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동물로 주로 순수함과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유니콘은 주로 흰색 말의 형상에 이마에 하나의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유니콘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 등 다양한 문화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유니콘이 순결과 신성함을 상징하며 유니콘의 뿔은 해독제나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상징적 의미 1. 순수함. 유니콘은 순수한 영혼과 도덕적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2. 신비로움과 마법. 유니콘의 존재 자체가 신비롭고 마법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유니콘의 뿔은 특히 강력한 마법적 속성을 지닌다고 전해집니다. 3. 치유와 보호. 유니콘의 뿔은 치유와 보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중세 문학에서는 유니콘의 뿔이 독을 해독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오늘날 유니콘은 판타지 문학과 영화, 예술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며 여전히 순수함과 마법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순수함, 신비로움, 마법, 치유, 보호의 의미를 지녔기에 타투로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반인반마의 생명체로 인간의 상반신과 말의 하반신을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지식과 야생의 이중성을 상징하며 여러 신화와 전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켄타우로스의 기원에 대한 신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이크시온과 구름에서 태어난 자손이며 야생적이고 사나운 존재로 묘사되며 종종 무질서와 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요 켄타우로스 1. 케이론. 켄타우로스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현명하고 자비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케이론은 의술, 음악, 사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많은 영웅들의 스승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2. 네소스. 네소스는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신화에서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로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하려다가 헤라클레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켄타우로스는 인간 사회와의 충돌과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들과의 싸움에서 등장하며 특히 라피타이와의 전투인 켄타우로마키아가 유명합니다. 상징적 의미. 켄타우로스는 인간의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문명화된 인간의 지성과 야생적 본능의 결합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반된 특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켄타우로스는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